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당일치기 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돌로미티를 하루 보고 다시 베네치아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돌로미티에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면적 자체도 아주 넓고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서쪽을 갔다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면 돌로미티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동부 지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숙박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갔다 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운전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대중교통, 여기는 기차 구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버스로 갈 수 있는 그 코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영상 뒤편에는 렌트카로 갔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코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코르티나 마을까지 일단 올라간 다음에 코르티나 마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이죠. 그리고 서쪽 이렇게 1번, 2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행자분들은 이 버스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게 평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서 버스 배차 간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베네치아와 코르티나를 연결해주는 코르티나 익스프레스 버스 회사 시간표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 버스를 굉장히 많이 증편을 해서 하루에 5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로미티 버스 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함께 그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네치아 메스트레 기준으로 6시 40분입니다. 6시 40분에 출발하면은 코르티나 담배초 도착했을 때 9시 30분. 그리고 마지막 운행 시간이죠. 돌아와야 되니까, 베네치아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코르티나 담배초에서 16시 30분에 출발하면 베네치아 메스트레에 19시에 도착하는, 그럼 실질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9시 반부터 16시 30분 7시간 정도 머무실 수 있다는 거죠. 버스 요금은 편도가 15유로에서 27유로까지, 그 좌석이 얼만큼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코르티나 마을을 기준으로 지금 빨간색 숫자 2번입니다. 여기 피아차 로마라고 있는데 로마 광장이죠.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려면 이 자리에서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 숫자 1번 보이시죠? 도보로 5분에서 10분. 빨리 걷는 분은 5분, 천천히 걸으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학교들이 모여있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서 타서 이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요 시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쪽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1번 숫자로 적어 놓긴 했는데 버스는 앞면에 그 목적지 이름을 적고 오기 때문에 미주리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나로 가는, 여기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16km 정도 되니까 30분 정도 걸려서 미주리나로 가는 버스 시간표, 51번 버스 시간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비는 매표소에서 사시면 2유로 90센트. 만약에 내가 매표소를 잘 못 찾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 버스에 일단 탑승한 다음에 그 탑승할 때에 그 기사분 옆에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간혹 기계가 안 될 경우에는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이랑 카드 둘 다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탑승한 다음에 구매하면 가격이 조금 더 붙게 됩니다. 저희가 9시 반에 도착하게 되면 10시 버스가 제일 빠르겠죠. 코르티나 스콜레에서. 이걸 타고 가면은 대략 35분 정도 뒤에 미주리나 젠지아넬라 정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따가 뒤편에 시간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미주리나 젠지아넬라, 이 호숫가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 50번 버스, 숫자로는 50번 버스고요. 뜰레치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왕복 티켓으로 파는데 왕복 10유로에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도 4유로씩 팔았다가 요즘 워낙 방문객 숫자가 많으니까 편도 티켓은 별도로 팔지 않고 왕복으로만 이제 10유로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 35분에 여기 도착했다고 치면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버스는 10시 40분인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 타고 가면 11시 10분이죠. 11시 10분에 출발해서 11시 35분, 한 25분 정도를 그 버스를 타고 위에 뜨레치메 트레킹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우론조 산장 근처입니다. 이렇게. 그럼 11시 35분부터 본격적으로 뜨레치메를 둘러볼 수 있는 거죠. 시간표 정리한 거는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사진을 한번 남겨두셔도 됩니다. 이게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버스 시간표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 계산해서 버스 정류장에 미리 가 있어야겠다.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래킹을 한 다음에 돌아오려면 이 시간표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뜨레치메 아우론조 산장 거기서 예를 들어 3시 45분에 타면 미주리나 젠지아넬라에 이제 4시 5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요약하면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시 40분에 출발해서 09시 30분에 코르티나 피아차 로마에 도착하고 거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한 다음에 코르티나 스콜레 정류장에서 51번 버스를 타고 미주리나 젠지아넬라로 간 다음에 여기서 10시 40분 또는 11시 50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로 이동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뜨레치메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버스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비용을 좀 많이 내더라도 택시를 타고 오겠다. 그러면 택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2명, 3명 이렇게 되면은 비용을 좀 내시더라도 택시를 한번 코르티나 이 피아차 로마 딱 도착하면은 그 주변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바로 뜨레치메 아우론조 산장까지 올라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2시간 30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 최근에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미주리나 젠지아넬라 우리가 여기서 환승해야 되는 50번 버스를 타야 되는 그 지점에 뜨레치메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대중교통 여행자는 아닌데 뜨레치메 위에 아우론조 산장에 주차장 공간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예약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분들도 동일하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 맞춰서 왔다 하더라도 이 버스가 이 공급이 못 따라가죠, 수요를. 그래서 뭐 30분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려면은 애초에 코르티나 마을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는 택시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버스 시간으로 봐야겠죠. 돌아올 때에는 14시 35분에 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시 35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딱 3시간 정도 있는데 이 정류장까지 또 오셔야 되니까 2시간 30분의 자유시간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거를 더 늘리려면 택시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피아차 로마에서 아예 택시분 기사분이죠. 그 명함 하나 얻어두면은 혹시나 한 30분 전에 몇 시까지 아우론조 산장 앞에 좀 와달라고 택시 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15시 20분에 미주리나 젠지아넬라에서 코르티나 스콜레까지 와야 되고 여기서 도보 5분 10분 이동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의 자유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6시 30분 버스를 타야 이게 막차입니다. 막차. 베네치아로 돌아올 수 있는.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초행길이라면 분명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꼭 내가 뜨레치메 트레킹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갔을 때 보고 싶다면은 택시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스죠. 이거는 코르티나 마을 기준으로 서쪽.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코스를 좀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일치기고 맛보기로 가는 거라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코스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2번 버스를 타고, 역시나 버스는 버스 전면부에 빠소 팔자레고라고 목적지로 적혀 있습니다. 타고 오면은 여기 숫자 1번까지 오겠죠. 여기서 라가주오이는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갔다가 잠깐 구경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칭케토리 포인트도 한번 보고 그리고 복귀하는 뭐 그런 루트가 있다는 거죠. 역시나 버스 시간표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베네치아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 도착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이 10시입니다. 그 다음 버스는 11시. 근데 11시 버스는 평일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일요일에 방문하시면 이 버스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점프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만약에 가고 싶다면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코스가 이 빠소자오라고 있습니다. 칭게토리 건너편이죠. 그럼 보통은 아까 이쪽 라인을 주로 많이 보시는데, 이쪽 라인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 대. 그럼 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역시나 배차가 5대까지 늘었습니다. 여기도. 돌로미티가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풍성하게 여행 코스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때는 이쪽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이렇게 건너와서 이쪽으로 빠소자오 쪽에서 코르티나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 미리 참고하시고요. 돌아올 때는 여기 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페다리 리프트 타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탑승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건너왔을 때 페다리 리프트, 그 빠소자오에서 탈 수 있는 시간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뒤편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두 번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택 1-1 일단 가는 거죠. 코르티나 마을에서 일단은 라가주오이를 먼저 보는 겁니다. 라가주오이 보려면 빠소 팔자리고 종점에 내려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자, 여기서 칭게토리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1-1번. 걸어서 오면은 아베라오 산장,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를 버스를 타고, 버스는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걸어가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걷는 걸 좋아하고 돌로미티 뭐 케이블카도 좋지만 트레킹 경험도 조금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의 체력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 버스 타고 오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아예 라가주오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칭게토리 먼저 보고 라가주오이를 보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점심 식사는 여기 그 스코이아 톨리라고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나 어느 산장이든 가벼운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한번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코르티나 마을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2-1, 그래서 리프트 타고 내려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코르티나 돌아오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 팔자레고에서 버스를 이미 많이 타고 옵니다. 여기는 못 태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변수예요. 2-1번은. 그래서 2-2번이나 2-3번처럼 이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가지고 아까 빠소자오 쪽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간 다음에 페다리 리프트,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 아니면은 빠소자오까지 트레킹입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트레킹한 다음에 빠소자오에서 53번 타고 코르티나 마을 돌아오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잘 하면 좋습니다. 갈 때 선택지가 3개 있고 돌아올 때 선택지가 3개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여러분 결정에 따라. 만약에 저라면은 뭐 이것도 괜찮아요. 1-3으로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3종 세트죠.
스코이아 톨리, 아베라우, 누볼라우 요걸 트래킹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체력이 괜찮으면 이 1-1을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서 빨자레고에 간 다음에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시간이 있으면 케이블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복귀하는 여기가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는 것보다는 탑승 확률이 높겠죠. 뭐 이런 거.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역시나 도보 5분에서 10분 걸어 올라오면 베네치아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코르티나 익스프레스 버스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피아자 로마. 그래서 타고 복귀해야 되는 약간 타임어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간 계산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거나 시간 계획을 좀 잘 못하겠다, 못 맞추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한두 개 포기하고 베네치아로 돌아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복귀하는 쪽으로. 역시나 이쪽 방향 가시는 분들도 출발 전에 그 피아자 로마 근처에 있는 택시 기사분께 가셔서 연락처 하나만 확보한 다음에 가시면 혹시나 내가 버스 시간 놓치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탔을 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버스로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살펴봤고요. 당일치기. 자, 이번엔 렌터카입니다. 차를 렌트하시면은 선택의 폭이 훨씬 늘어나요. 만약에 렌터카 여행으로 다니신다면 전날 저녁에 빌리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렌터카는 비용이 2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 8시에 빌리면 오늘 저녁 8시에 반납하면 하루치가 되는 거죠. 7시 59분까지. 그래서 전날에 빌려놔야 아침 일찍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8시, 9시 출발하실 거면 당일날 빌리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또 차 받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전날 일정 마무리 하시고 저녁에 차를 미리 받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렌터카로 갈 수 있는 코스는 뭐 무궁무진한데 당일치기여도 저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까 대중교통으로 갔던 코스를 이제 자동차로 렌터카로 가는 거고 3번, 4번은 이 북쪽까지 돌로미티 동부에서도 북쪽 도비아코 기준으로 왼쪽에 브라이에스 호수 오른쪽에 산칸디도 남쪽에 뭐 호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코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이름만 적어놨는데 이거를 구글 지도에서 찍고 그냥 드라이브 하시면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아우론조 호수를 갔다가 미주리나 호수 갔다가 뜨레침에 갔다가 그리고 코르티나 마을 갔다가 돌아오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트레킹 우선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뜨레침에 먼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주리나 호수 보고 그리고 코르티나 마을 갔다가 오면은 하루짜리 가장 무난한 코스가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주차장 예약이 필수니까 이전 게시물이나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뜨레침에 주차장 예약 꼭 하시고 하루 전까지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코스는 나는 정말 빡빡해도 되는데 욕심이 좀 난다. 돌로미티에서 가장 유명한 브라이에스 호수를 조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코스 1번 더하기 브라이에스 호수를 추가한 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우론조 호수, 뜨레치메, 미주리나 호수를 건너뛸 수도 있죠.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가야 되니까 쭉 올라가서 브라이에스 호수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코르티나 들렀다가 그리고 베네치아로 오는. 근데 이 일정이 생각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기준으로 브라이에스 호수가 제일 멀리 있죠. 이게 편도 한 3시간 10분 차가 안 막혔을 때 뭐 거리가 멉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0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 당일날 렌터카를 빌리려고 하면 보통 사무실이 8시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날에 차를 빌려두는 거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 3번은 코르티나 마을 서쪽에 있는 라가주오이 케이블카라든지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는 일정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에는 역시나 여기 오른쪽으로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아우론조 호수, 미주리나 호수 보고 대신 뜨레치메를 안 가는 거죠. 뭐 주차장 예약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롭다.
나는 차라리 그 케이블카 타는 다른 포인트를 가고 싶다면은 이렇게 쭉 와서 라가주오이, 칭케토리 둘 중에 뭐 둘 다 보셔도 되고 하나만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케이블카 탑승 장소 그리고 리프트 탑승 장소 바로 밑에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돌아오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코르티나 마을에 있는 토파나 케이블카나 팔로리아 케이블카 타셔도 됩니다. 날씨나 컨디션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군데 중에 한두 개를 여러분이 그 케이블카를 타보는 뭐 그런 일정. 코스 3번. 자, 코스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호를 잘못 썼네요. 이거 네, 헷갈리실까봐. 네. 그죠? 이 순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4번은 산칸디도 마을. 그러니까 나는 뜨르치메 트레킹을 안 할 건데 브라이에스 호수는 보고 싶다. 예, 그러면은 쭉 그냥 여기서 아우론 조수, 미주리 호수 다 이쪽 편을 건너뛰는 거죠. 그냥 곧장 올라가서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서 호수 한 바퀴 돌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산칸디노 마을 잠깐 구경했다가 내려오면서 시간을 보시는 거죠. 컨디션과 코르티나로 바로 오셔도 되고 미주리나 호수 들렀다가 코르티나 오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왔다가 베네치아로 복귀하는 그렇게 해서 코스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순서 배치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2개 포인트를 보면 조금 여유 있는 일정이 되고요. 렌터카 여행 시 3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은 버스로는 2가지 코스, 렌터카로는 크게 4가지 갈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베네치아 출발 도착 당일치기 돌로미티 여행 코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코스들을 직접 다녀온 코스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여행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탈리아 여행연구소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되고 저에게 여러분의 일정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익스퍼트에 이탈리아 여행 컨설팅 검색하시면 제가 있습니다. 여기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여행 가이드북이 필요하신 분은 리얼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현지에서 투어가 필요하다 하면은 유로 자전거 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